안녕하십니까. 한방TV 웰빙 스튜디오 피부질환 강의를 맡고 있는 한의학 박사 박치영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만성 난치성 피부 질환이죠. 건선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선은 지금 이맘때쯤이면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는 증상입니다. 특히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는 겨울철에 이 건선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 시간 꼼꼼히 강의를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건선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선은 말 그대로 피부에 마른 은백색의 비늘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인설이라고 하죠. 이 특징적으로 은백색의 비늘, 인설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그 다음으로 경계가 명확하며 크기가 다양한 붉은색의 구진이나 혹은 좀 더 넓은 판을 형성하는 발진이 전신의 피부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인 피부 질환입니다. 조직학적으로 표피의 빠른 증식, 표피가 정상적인 조직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재생되기 때문에 이 인설이 발생하게 되고요. 진피의 염증을 특징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안타까운 것은 건선이 20, 30대 성인에게서 호발하기 때문에요. 이 시기가 가정을 또 꾸려야 되는 시기고 사회적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사회 초년병의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선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가정과 사회에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본인의 몸에 발생한 이런 건선 질환을 소홀히 치료하게 되어 만성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선의 유병률은 아주 높은 편입니다. 아토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1 내지 2%가 이 건선을 앓고 있을 정도로 이 건선은 무척 널리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그런 피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선이 아토피에 비해서 가렵지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선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며 재발할 가능성이 무척 높은 피부 질환입니다. 최근에는 건선을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고혈당, 당뇨와 같은 혹은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이런 대사증후군과 연관된 그런 피부 질환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건선이 여러 가지 질환을 합병하는데요. 이제 건선 관절염,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또한 크론병이나 눈의 포도막염 등을 동반하는 전신성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는 견해가 오늘날 이 건선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건선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선의 증상은 대표적으로 인설이 있죠. 은백색의 비늘 모양의 각질이 전신에 걸쳐서 발생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50원짜리 동전 모양으로 시작했다가 인체의 정상적인 피부가 어디 있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전신을 덮기도 하죠. 다음으로 이제 홍반이 또한 건선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피부에 좁쌀과 같은 붉은 발진이 생기는 그러한 증상을 홍반이라고 합니다. 이 홍반은 처음에는 작게 형성이 됩니다. 50원짜리 같은 그런 사이즈로 인체 전신에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이 있는 이런 홍반들이 서로 이렇게 융합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위에 특징적인 인설, 각질이 이렇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큰 것들을 이제 판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면 정상적인 어떤 인체 피부를 가리게 되는 그런 이제 증상을 보이기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건선의 또한 대표적인 증상인 쾌브너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쾌브너는 이제 독일의 피부과 의사의 이름이죠. 이 건선의 가장 특징적인 그런 어떤 이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선이 보통
쉽게 호발하는 곳이 이렇게 팔꿈치나 무릎, 그리고 정강이 쪽 이런 곳에 건선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건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쉽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상처를 받는 곳에 건선 발진이 이제 생기는 이러한 현상을 쾌분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관절 부위, 이런 관절 부위에 건선이 잘 발생하게 되는 거죠. 주로 아토피 증상이 내측 부위에 발생하게 된다면 건선은 이와 반대로 외측 부위에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선이 엉덩이 둔부 쪽에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엉덩이도 아주 자극을 많이 받는 곳이죠. 쉽게 상처를 받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처를 많이 받는 팔꿈치나 무릎, 정강이 혹은 두피 쪽, 그리고 엉덩이 쪽, 특히 이제 좌식 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 이제 한국인의 경우에는 둔부 쪽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옷을 입었을 때 의복이 조이는 부분이 주로 바깥쪽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팔을 굽히거나 펼치거나 무릎을 굽혔다 펼쳤다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옷이 팔다리의 바깥쪽으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미세한 자극에 의해서 상처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상처가 정상적인 피부 조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건선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쾌분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선을 앓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옷을 이제 입으실 때도 좀 멋을 당분간은 좀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이제 타이트한 그런 옷보다는 좀 이렇게 느슨한 옷을 입으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그런 어떤 목욕 문화라고 하는데요. 때미는 그런 문화가 있죠. 때를 밀면 아무래도 이제 시원하고 그런 시원감 때문에 정기적으로 때를 미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 건선을 앓고 계시는 분들, 건선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쾌분의 현상인 동반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쾌분의 현상이 동반되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쾌분의 현상이 동반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쾌분의 현상이 동반되지 않은 분들도 이 때를 미는 그런 이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때를 잘 안 미는데요. 이 때를 민다는 것은 사실은 피부의 정상적인 표피를 벗겨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을 얇게 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때를 미는 문화는 별로 안 좋은 그런 목욕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이 쾌분의 현상이 나타나는 분도 계시고 건선을 앓고 계시더라도 쾌분의 현상이 나타나는 분도 계시고 쾌분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분도 계시거든요. 치료를 하다 보면 쾌분의 현상을 동반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치료가 또 잘 안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건선을 치료하는 젊은 친구 중에 이 친구가 과로를 해서 갑자기 이제 건선 치료 중에 기흉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제 기흉이 발생하게 되어서 급히 건선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옆구리 쪽에 기흉 수술을 했는데 이 기흉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수술 부위가 아물지 않고 계속해서 건선 발진이 생겨서 고생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혹시 이제 건선이 심한 분들, 이제 쾌분의 현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부항을 가볍게 하지 않고 이제 치료를 위해서 부항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 부항을 뜬 부위에 이 건선 발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욕탕에서 여성분들 특히 이제 부항을 많이 뜨신다고 하시던데요. 그런 것들은 좀 건선을 앓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건선의 또한 대표적인 증상이죠. 네일 피팅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일 피팅 현상은 말 그대로 손발톱이 함몰되거나 구멍이 패이거나 누렇게 착색되거나 비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또한 이제 건선을 앓고 계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네일 피팅 현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 쾌분의 현상과 마찬가지로 네일 피팅 현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한 건선 치료하는 데 있어서 경과가 좀 좋지 않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예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스피츠 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선의 가장 특징적인 어떤 증상 중에 하나가 인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인설을 손으로 이제 제거하게 됩니다. 남녀노소 말할 것도 없이요. 이 인설을 떼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인설을 떼게 되면 그 밑에 진피 유두가 이제 확장된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이 일어나서 손상으로 인해서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오스피처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제 건선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오스피처 사인을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각질을 그대로 인설을 그대로 피부에 잘 붙여놓고요. 이걸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좀 달랑달랑 거려서 생활하는데 불편하시는 그런 이제 각질이나 인설은 손톱깎이나 깨끗한 손톱깎이나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는 것이 좋겠지만 피부에 딱지가 생기면 그 딱지를 계속 뜯게 되면 치료에 있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결국 딱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걸 뜯게 되고 또 딱지가 발생하게 되고 그걸 또 뜯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건선에 있어서도 각질, 인설을 최대한 피부에 잘 붙여두는 것이 건선의 관리와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이제 건선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정신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또한 많습니다. 그 피부 아무래도 이제 건선이 피부 질환이고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요. 건선이 처음에는 이제 몸에 조금씩 있다가 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후에 건선이 점점 심해지면서 손등이나 혹은 손바닥 그리고 얼굴, 목, 두피 등으로 이렇게 건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건선으로 인해서 심각한 대인 기피증이나 강박관념, 피해의식, 우울증 등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선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햇빛을 많이 보는 것이 건선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정신적인 그런 고민들로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햇볕에 또한 덜 노출되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건선 치료가 더욱 더딘 그런 악순환의 고리도 발생합니다. 건선의 호발 부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선은 이 머리끝부터 발바닥, 발톱까지 온 전신에 걸쳐서 발생합니다. 특히 두피에 발생하는 건선은 초기에는 이 건선인지 비듬인지 잘 감별이 안 됩니다. 이 두피에 발생하는 건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피에 건선이 발생하면요. 이 두피에 발생하는 건선은 비듬인지 건선인지 잘 구분이 안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 비듬인 상태에서 조기 치료를 하게 되면 건선이 잘 관리가 되고 치료가 좋은데요. 이 자칫 간과하게 되면 이제 점점 이제 증상이 악화되고 조기 치료의 그런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치료에 좀 힘든 예후를 가지게 됩니다. 이 비듬이 생기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피에 발생하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두피에 발생하는 건선이 있죠. 이 비듬이란 증상 하나만으로는 이 지루성 피부염과 건선이 감별이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건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진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두피에 비듬이 발생했다. 그런 이제 비듬이 이제 옷 위로 떨어지거나 좀 두피가 가렵거나 그렇다고 그런 느낌이 있으시면 조기에 이제 관리하고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피에 발생하는 건선은 이제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님들처럼 이렇게 머리를 팍팍 깎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제가 그런 이제 제안을 드리면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면 되게 낯설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한번 머리를 빡빡 깎거나 짧게 관리하시다 보면 대부분은 이제 2번, 3번씩 이렇게 스스로들 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머리를 짧게 관리해서 햇빛을 많이 보는 것이 건선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선의 호발 부위 다음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쾌분의 현상과 함께 이렇게 관절 부위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관절염도 많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건선은 등이나 배, 가슴 가릴 것 없이 건선 발진이 생기는 그런 부위고요. 또한 점막에도 건선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귀 안, 이제 외이도를 거쳐서 귀 안에도 발생하고요. 눈 점막 주변, 눈 주변에도 건선이 발생하고요. 심지어 구강이나 혀 부위에도 건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얼굴 쪽에 그리고 항문 쪽 점막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미관이나 아무래도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무척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시겠죠. 그리고 건선 환자의 30 내지 40%는 손발톱에 발생하게 됩니다. 네일 피팅 현상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 건선이 손발톱에 나타난 경우에는 이 손발톱 무좀이나 손발톱에 발생하는 그런 피부 질환과 감별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건선 진료를 하고 저에게 건선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는요, 처음에는 이 건선으로 진단받지 못하고 손발톱의 무좀이나 이 손발톱 습진으로 이렇게 진단받아서 좀 엉뚱한 약을 오랜 기간 동안 복용하시다가 이후에 이제 건선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선에 있어서 손발톱에 건선이 발생하면 다른 질환과 손발톱 무좀을 비롯한 다른 질환과 정확하게 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건선은 얼굴 부위에도 잘 발생하는데요. 다행히 건선은 얼굴 부위에는 쉽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그런 논문에 의하면 건선이 얼굴에는 쉽게 발생하지 않은데요. 그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햇볕, 자외선과 무척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얼굴 쪽은 햇볕, 자외선에 잘 노출되기 때문에 건선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또한 역설적으로 안타깝게 건선이 얼굴에 발생하면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건선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선 치료가 좀 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선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양을 중심으로 한 건선의 분류인데요. 특히 건선의 분류는 이제 5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판상 건선이나 물방울량 건선, 홍피성 건선, 농포성 건선, 박탈성 건선 이렇게 이제 크게 모양에 따라서 5가지로 건선을 분류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